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대전광역체육센터 강진영입니다.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이 없는 세상을 위한 이야기 마당이라는 제목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현실과 해결 방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대전광역체육센터 김정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전광역체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대제대학교 김정현입니다. 2020년 대전광역체육센터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맞이하기까지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은 것, 머무르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곳이라는 소통 공간입니다. 이 소통 공간에 오늘 우리 대전시에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와 또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 각 사회 각곳에서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가 우리한테 큰 발전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는 저희 대전광역시에 있는 세일센터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생활주기별 여성들과 함께 최초로 여성 취업박람회를 언택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낯설음과 함께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한테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82년생 김지영이 없는 세상을 위한 이야기 마당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2년생 김지영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이미 그 세대를 지나온 저 같은 여성분들, 그리고 또 82년생 김지영처럼 될까봐 조마조마하는 젊은 여성분들, 이 82년생 김지영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에 처하지 않는 행복한 건강한 미래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에 제가 큰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체육센터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 재밌고 의미 있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일상의 삶을 바꾸어 버린 2020년 대전 경력단절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3주간 연기되었고, 개학 이후에도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학교 시스템의 중단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저희 대전 여성 정치 네트워크는 경력단절 여성 이야기라는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전 경력단절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으로 30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되었고요. 온라인 설문으로 2020년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174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40대였고요. 50대와 30대가 각각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1.7%,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34.5%로 많았습니다. 또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는요,
2명이 64.9%, 1명이 19.5%가 나왔습니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가 30.5%, 영유아인 경우가 24.1%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양육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71.8%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된 이유로는 자녀 양육이 56.9%로 또 나왔습니다. 자, 취업 교육기관 이용 경험을 또 조사해 봤는데요. 그 조사를 해 봤을 때, 공공 직업훈련기관이 54.3%, 일반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14.3%, 평생교육원이 11.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하는 취업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요. 교육이 18.3%, 사회적 기업이 15.4%, 복지가 12.6%, 컴퓨터 분야가 12.4%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40.8%, 만족이 32.9%, 만족하지 않는다가 13.2%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답변을 별로 하지 않고 살짝 부정적일 때 보통이라는 것을 참고한다는 걸 보면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교육 관련 분야가 18.3%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듣고 싶어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 관련, 복지 관련, 컴퓨터 관련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 밀착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2시간 정도 각각 걸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인터뷰 당사자들이 다시 재취업을 성공을 하더라도 다시 돌봄의 문제로 인하여서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처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혼 여성의 20%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그리고 0에서 14세 사이에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OECD 국가 중 최하의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은요, 2020년 10월 현재 30세 이상 여성 교육 연수가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여성 고학력 도시입니다. 통계청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세 이상 여성의 평균 교육 연수는 11.4년이며 6대 광역시의 30세 이상 여성 평균 교육 연수는 11.6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광역시 30세 이상 여성의 교육 연수는 11.9년입니다. 이는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취업 지속력이 오히려 고졸 이하의 여성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이미 학계의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를 하는 때에 많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40대에 접어들면서는 회복을 보이는 M자형을 띠는데요. 고학력 여성들은 한번 경력단절이 되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일센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대전은 앞서 설문조사에 살펴보고 또 통계청의 통계로 보았을 때 대전은 여성 고학력 도시입니다. 이러한 대전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이해하시고 앞으로 세일센터가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광역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현재 대전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에 대한 정보나 또 다른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광역세일센터에서 함께 다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의 수요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유명한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하고요. 단순히 IT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창업이나 취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라인 스토어라든지 유튜브 등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IP, R&D 특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취업률도 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취업률이 그런데 서울의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허청이 대전에 있어서 또 대전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또 대전의 취업률까지 곁들여서 안내해 준다면은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셋째,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비대면 교육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면 수업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거나 또 그런 온라인 강좌가 상설화되어 있다면은 육아로 인해서 교육받기가 힘든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넷째, 여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에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과 계통 여성들이 별로 지원할 곳이 없었다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이를 기관에 맡겼을 때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더욱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다양한 일자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역량을 10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도시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서 세일센터가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이주은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일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들까지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전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현황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들 비율이 86% 이상 된다는 건 새롭게 주목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니까 놀랍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퍼센테이지를 보고는 이렇게까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가설은 세우고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비율일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완화를 시킨다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온라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약간 학력이랄까? 그런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편중된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그것이 근데 보완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높다는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고학력 여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을 대전시가 활용한다면은 훨씬 참 좋은, 지금도 좋지만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서 시의 정책도 바뀌었으면 합니다. 대전시에서 여성 관련해서 취업 정책을 펼 때 좀 현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이경림 부센터장님께서 대전시 세일센터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여성들의 재취업 훈련 기관인데요.
재취업을 연결하는 현장에 계신 만큼 공감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부연 설명하시고 싶은 게 좀 있으신지요? 네. 일단 그 발표해 주신 그 이준 대표님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 저희 구직자가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대졸 이상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졸 이상이 45% 정도 돼서 지금 여기 그 평균 그 교육 연령이 11.9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1.9년이면 약간 고졸 고 무렵이잖아요. 지금 현장 상황은 그렇고 지금 대표님께서 그 세일센터에 바란다 이렇게 4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광역세일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관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들어가면 전국의 교육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그 공식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대전 지역에 이게 3개 센터가 있어요. 3개 센터의 교육과정을 모두 올려서 한눈에 이렇게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대전광역시에는 특허청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배재대 ICT 융합세일센터에서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MOU를 맺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IP, R&D 특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해서 지난주에 경진대회까지 우수한 평을 받고 마쳤거든요. 지금 옆에 패널로 같이 앉아주신 우리 김유정 선생님도 IP, R&D 수료생이시고요. 그 의료관리기 그 특허 그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아주 우수한 인재가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IT나 ICT 쪽에 구인 수요에 맞춰서 역량을 강화를 할 필요가 또 되어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올해 진행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지금 수료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70% 넘게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개월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좀 목표는 100%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IT계가 좀 취업에는 유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김효정 그 선생님의 재취업에 대한 부분 아마 여기서 재취업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중간에 아마 경력 단절이 되셨다가 지금 다시 경력이 이제 유지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여성들이 경력 단절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요인인데요. 압도적으로 많은데 기혼 여성들이 일이냐 가정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 환경 자체가 압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력 단절을 겪으셨던 김효정 선생님은 어떤 사유로 경력 단절을 좀 겪었었고 하는 얘기를 조금 듣고 싶으네요. 예, 저 또한 이렇게 결혼이랑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유치원 교사였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 유치원 교사는 대체 교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었었고 정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결근을 한다거나 병가를 낸다거나 뭐 신혼여행 간다거나 출산 휴가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근을 하게 되면 우리 반을 돌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에게도 민폐가 되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교사라는 직업이 뭐 유치원 교사든 초등학교 교사든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직종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또 그 결혼과 출산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 당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상실감을 좀 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상실감이 상당히 크셨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일을 그만둔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김효정이라는 내 이름이 아니라 이게 누구 남편의 아내, 우리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이 이런 쪽으로 점점점 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맞기는 한데 제 자신을 점점점 잃어가는 모습이 느낌이 좀 헛헛하다는 마음이 들까요? 김지영에서도 나왔었지만 그런 헛헛한 마음이 들어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나 자체로 인정받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다시 재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그 옆에 앉아 계신 서한나 대표님은 아마 많은 그 잡지에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그 여성들,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좀 만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요? 이번 포럼 준비하면서 30대, 40대, 60대 여성까지 각각 경력 단절이 된 이유와 그리고 지금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앞서 이제 김효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구구절절 공감이 되고 또 사실 요즘 그 맘카페라고 하는 커뮤니티만 들어가 봐도 이런 고민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됐고 또 여성의 그 노동이라는 건 자존감뿐만 아니라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소속감 같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3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셨고 아이를 기르고 계신데 이제 여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전문직이 아니면 재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어린 사람을 선호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안 뽑아준다. 그리고 40대 비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 분이 결혼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 조건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경력이 10년 정도 되지만 역시 또 연령 차별을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경력 단절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여성이 처한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다양한 직종에 있는 여성들을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특히 청년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공감이 되면서 드는 다양한 소외감,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제도에 대한 바램도 있을 수 있는데 인터뷰 하시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나 이런 건 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됐던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이제 30대 기혼 여성들을 언니라고 지칭을 하면 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이제 간호조무사 같은 돌봄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적성에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성 역할에 치우친 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금 마침 사회적인 필요가 그 아이라든지 노인을 공공에서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력 보유 여성들을 그쪽 일자리에 배치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을 그 돌봄 공백에 배치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공공의 영역을 여성 고용 문제와 연결짓는 게 과연 여성의 삶에 바람직한지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한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하시던 일은 자영업인데 지금은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서한나 공동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 공백이 되는 부분을 여성 고용하고 연결시켜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돌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 현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이주은 대표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의 일자리가 돌봄에만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여성이 그 결혼 전에 가졌던 최고로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직장을 육아로 인해서 관두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보육 시스템 구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똑 떨어지는 말씀이셨는데요.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사실은 서로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좀 공유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이런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트워킹에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서한나 공동대표님인 것 같아서 젊은 친구들의 그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매일매일 네트워킹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30, 40대 분을 인터뷰했을 때 세일센터를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둘 다 안타깝게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많은 정보를 이제 열람할 수 있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계셨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접근성 높은 그 사이트에 꼭 가지 않아도 어떤 본인들끼리 만나서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세일센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좀 접근성 있는 커뮤니티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에서 비혼후겜이라는 비혼 여성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130명의 여성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끼리 경제 교육도 받고 공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삶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일센터에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소모임을 운영하게끔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좀 오래되다가 지금 이 세일센터를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취업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제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서 저에게 맞게 이렇게 구성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세일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재취업을 너무 많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분들이 이런 세일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한나 분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접근하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 44세 이하라는 제한도 좀 있기는 하고요. 근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재취업을 원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존재 자체가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네. 44살 이하는 네. 대전 배재대 ICT 융합 세일센터만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대전 여성 세일센터나 대전 광교 세일센터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 네. 여성들이 이렇게 취업과 재취업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제도적 뒷받침이 어떻게 가냐라는 거죠. 행정에서의 지원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는 혹시 조금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혹시 제안해 주실 게 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세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되는 건데 일단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100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는, 그러니까 한 엄마가 한 아이를 케어하는 것 때문에 경력 단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아까 동아리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경력 단절 되기 전에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으면 경력 단절 자체가 되지 그런 것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붙이면 이제 세일센터에서 경력 단절 예방 사업도 해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 되기 전에 찾아오시면 이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안내하니까 모든 여성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세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경력 보유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을 조사할 때 이제 결과 1위가 임신, 출산, 육아로 나오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에서 이제 모든 임금 노동자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위가 육아나 출산이 아닌 근로조건이라고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김효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엄마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 된다면 사실상 여성이 처한 그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개선이 된다면 아이는 뭐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무관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 근로조건 개선에 다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내가 버는 게 남편이 버는 것보다 적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근로조건 개선이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저출산 사회이고 저출생의 많은 어떤 문제들을 여성들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채용상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개선되는 거, 성평등 임금을 고시하는 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는 여성들의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짧은 시간에 얘기 나누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한 분야를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 그런데 공감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오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같이 그런 제안들이 공유되는 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 짧은 한정된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 못 나눴던 얘기 중에 한 말씀씩을 좀 제안하시고 싶은 거여도 좋고,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셔도 좋고요. 느낌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사회, 82년생 김지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한 말씀씩을 이주은 대표님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전에 더 이상 82년 김지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영이 있더라도 곧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아이를 편하게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력 이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대전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경력 보유 여성분들이 조금 딱딱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세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꼭 제공받으시고 또 사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들과 씨름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두드리시면 어디든지 두드리시면 도와주는 손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만 해도 많이 이렇게 구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되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두드리십시오. 그럼 길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 우선 감사드리고요. 대전 지역의 여성들만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해마다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온라인 박람회로 운영되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발돋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포럼을 통해서 강력단절 여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가정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82년생 김지영은 이주은 대표님 말처럼 이제는 없어야 했습니다. 사회의 작은 변화는 개인들이 내딛는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전 세일센터와 함께 82년생 김지영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2020 대전광역시 세일센터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